안녕하십니까. DNA 모터스 이상문입니다. 유로5 대응 이륜차용 연료 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는 1991년을 시작으로 98년 유로1이 시행된 이후 2016년에 유로4가 시행되었고, 배출가스 규제의 최고 수준인 유로5는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동시에 시행되어 유로4 기준 대비 대폭 강화되었으며, 특히 NMHC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대응을 위한 엔진 및 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바 본 연구과제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료 증발가스 규제는 유로4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유로5에서는 기준치를 25% 강화하고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OBD는 유로4에서 시행되어 유로5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 진단뿐만 아니라 엔진 실화 및 산소 센서 열화를 감지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기준치가 신규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 카브레타 연료 공급 방식으로는 연료량 및 연소 제어가 어려워 배출가스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엔진으로 유입되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 형성 및 연소 시스템의 최적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배기가스 후처리 및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해 엔진 시스템을 변경하고 OBD2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과제는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의 유로5 대응 이륜차용 연료 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과제로 참여기업인 유창전기와 위탁기관인 한양대학교와 공동 개발하였으며, 사업기간은 3개년 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 목표는 유로5 기준 대응 125cc급 엔진 시스템 및 차량 적응 기술 개발이며, 1단계는 선행기술 확보로 유로4 대응 차량을 개발하고, 2단계는 유로5 대응 프로토타입 차량을 제작하여 시험을 통해 완성차 성능을 최적화하고, 최종 검증 단계에서는 공인시험을 실시하여 유로5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정성적 목표는 배출가스 및 연료 증발 규제치의 70% 이하 수준으로 개발하고, 엔진 성능 및 차량 연비는 엔진 시스템 변경 및 EMS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기존 차량 대비 약 3%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량적 목표로는 국내의 학술 발표와 논문 게재 2건, 특허 출원 및 등록 3건입니다. 연착을 추진 계획으로 1차 년도는 유로4 엔진의 연료 분무 특성 및 포트 유동 최적화 개발로 유로4 규제 대응 차량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2차 년도는 유로5 대응 1차 시작 차량을 제작하여 EMS 및 사문 촉매 개발과 차량의 성능 및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3차 년도는 2000년도 엔진을 개선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환경규제 적합성 검증을 추진하여 유로5 대응 이륜차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본 과제의 업무 분장은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EMS 고장 진단 장치 개발, 3세부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후처리 장치인 촉매를 개발하여 제작하고, 참여기업인 유창전기는 흡기장치인 스로틀 바디와 한양대에서는 엔진 연소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작품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인 당사에서 유로5 대응 엔진 시스템 개발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이륜차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6개 항목이며,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엔진 설계, 시작품 제작 및 차량 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최적화하여 과제 목표에 대한 공인시험을 실시하고, OBD2 대응 실화 및 산소 센서 열화는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양대에서는 2, 3차년도 엔진에 대해서 각각의 연소 해석과 배출가스 특성 분석 및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창전기는 스로틀 바디를 설계 및 시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엔진 설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방향으로는 2차년도 엔진 대비 저중속력 성능 향상을 위해 보호, 스트로크 비율을 조정하여 재설계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부품으로는 보호 관련 실린더, 피스톤, 실린더 헤드 및 밸브 트레인 설계와 스트로크 관련 크랭샤프트 및 캠체인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엔진 출력 및 냉각 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품을 설계하고 오일 필터 방식은 페이퍼 방식에서 크랭샤프트 원심식으로 변경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본 과제에 적용된 최종 엔진의 제어는 100이랑 125cc로 기존 엔진에서 저중속 성능 향상을 위해 보호 스트로크 및 연소실 형상 압축비를 변경하였고 밸브 트레이는 SOHC 포밸브 롤러 록함을 채용하였습니다. 상세 제어는 본표와 같습니다. 엔진 레이아웃 및 외관 형상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으며 CVT, 트랜스미션, 스타팅 시스템은 기존 유로4 부품을 캐리오버하였습니다.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한 흡기 포트는 여러가지 모델로 설계하여 유동 해석을 통한 유량 개수 계산 결과 2가지 안으로 선정하여 시작품을 제작하였고 엔진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개 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엔진 냉각성 향상을 위해 유동 해석을 통해 워터자켓 내 평균 유속이 5m/s 이하가 되도록 최적의 워터자켓 형상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성능 시험은 당사가 보유한 엔진 다이나모에서 엔진 성능 최적화를 위해 흡기 포트, 밸브 타이밍 등 변수를 변경하면서 시험한 결과 기존 엔진보다 약 5.5% 향상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대응을 위해 후처리 방식인 촉매의 담체는 하니콤 타입으로 3세부 참여기업인 에코프로에서 개발한 4가지 안의 샘플을 제작하여 머플러 내부에 촉매를 배치하였습니다. 4가지 촉매 샘플에 대해 각각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는 표와 같으며 최적의 촉매 사이즈 및 기금속 코팅량을 선정하였으며 공인시험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 개발 목표 70% 이내로 만족하였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증발되는 가스는 캐니스터를 통해 활성탄 입자들에 합착되어 대기 누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연료 증발 시험은 당사에서 보유 중인 쉐드 장비를 활용하여 인증기관인 이데아다에서 입회하여 시험한 결과 총 0.67g으로서 규제치의 44%로 개발 목표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로5에 도입된 OBD2의 배출가스 규제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엔진 실화율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만족을 위해 개발 목표는 규제치의 70% 이하로 설정하였고 실화 발생기를 이용하여 실화율을 3%에서 9.1%까지 변화를 주어 배출가스 측정 결과 실화율 6.7%에서 모든 항목이 목표를 만족하였으며 차량의 산포를 고려하여 실화율을 6%로 설정하여 이 시위에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 센서 열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소 센서 열화 시험은 린 투 리치 딜레이와 리치 투 린 딜레이 2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 산소 센서 열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린 투 리치 딜레이 시간을 50ms에서 200ms까지 변경하여 배출가스 측정한 결과 70ms에서 개발 목표를 만족한 바 안전율을 감안하여 50ms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치 투 린 딜레이 시간을 200ms까지 변경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100ms에서 만족하였으며 제품 산포를 고려 70ms로 결정하여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엔진 실화 및 산소 센서 열화 감시 기능을 이 시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인 한양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및 3000년도 엔진의 연소 해석 결과 2000년도보다 3000년도 엔진이 보다 빠른 연소가 발생하였으며 이상 사이클 대비 엔진 손실은 2000년도 엔진이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엔진 유동 해석은 정상 운전 조건에서 8사이클 동안 실시하였으며 흡기 포트에서 분사된 연료가 밸브 주변에서 일부 증발하여 흡기 밸브가 열려있는 시기에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며 실린더 내에서 액상의 연료가 추가로 증발하고 실린더로 유입되지 못하여 흡기 포트의 잔류에 있는 연료는 다음 행정에서 실린더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료 분사를 포함한 실린더 유동 해석은 분사 압력에 따른 연료 미립화 및 증발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분사 압력 상승에 따라 연료의 미립화가 촉진되어 비교적 작은 액적이 생성되고 분사 압력이 낮을수록 액적끼리 충돌하여 더 큰 액적을 형성하고 그 무게로 인해 포트 벽면에 쉽게 합착하여 연료 손실량 및 월 필름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및 3000년도 엔진에 대하여 5000rpm, 연료량 11.5mg 조건에서
유동 및 연소 해석을 한 결과 3차년도 엔진이 2차년도 엔진에 비하여 연소 압력이 높게 예측되었고 3차년도 엔진을 적용하면 연료율이 증가하고 연소 및 냉각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과제의 연구 결과 및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엔진 대비 엔진 최대 출력은 5.5%, 차량 연비는 4.5% 향상되었습니다. 배출가스는 CO, THC, NOx 등 전 항목에서 유로5 기준 대비 55% 이하로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료 증발가스는 개발 결과 0.67g으로 기준 대비 44%로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고 OBD2 항목인 엔진 실화 및 산소 센서 열화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량적 성과로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3건, 논문 게재 2건과 특허 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성과 상세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과제 성과물인 매출액은 과제 1단계인 유로4 차량은 2020년까지 국내 판매 및 유럽에 수출하여 기술 기여도를 반영한 약 55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2단계인 유로5 차량은 21년 상반기 약 17억 원 실적이며 연말까지 35억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본 과제 개발에 대한 연구 기대 효과에 대하여 과학적 측면으로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 엔진에 대한 기술적 우위 및 향후 강화되는 배출가스 대응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이륜 자동차 환경규제 대응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기술적, 경제적,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우열입니다. 먼저 국민공감 포럼 및 환경기술 합동 성과 발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과제는 빗먹는 식물모사 친환경 광촉매를 사용한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목표로 5년 계획의 연구 과제로 현재 3년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위탁기관으로 연세대학교, 참여기업으로 주식회사 SN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목표, 추진 계획, 수행 내용 및 전략, 연구 결과, 기대 효과의 순서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이슈를 포함하여 대기오염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루에 평균 90%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대기질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내 대기오염원을 구성하는 오염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오염물질, 그 다음에 휘발성 오염원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가스상 오염물질, 박테리아 같은 바이오 에어로솔, 그 다음에 라돈 같은 라디오 액티브 물질까지 크게 4가지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 EPA에서 실내 대기질 개선 방법을 3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뻔한 이야기지만 소스 컨트롤, 원인 물질을 제거하거나 벤틸레이션,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방법인데요. 미세먼지나 다른 제반 여건의 이유로 환기가 어려울 시에는 저희는 공기청정기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헤파 필터 기반의 제품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오염원 중에서 입자상 오염물질 처리에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환기 없이 저희가 공기청정기만 계속해서 가동을 시키면 가스상 오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 공기청정기에서 이 가스상 오염원,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활성탄 필터입니다. 그러나 이 활성탄 필터의 경우는 효율이 그리 높지 않고 필터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게다가 그 자체에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고 필터 내에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또한 제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팬을 돌렸을 때 2차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본 연구 과제에서는 기존의 필터 기반의 제품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이 가스상 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광촉매 기반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촉매 이 제품들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UV 광원 같은 이 초기 혹은 유지 비용 문제와 충분한 체류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과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광흡수,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과시광선을 활용하고, 이 저비용의 LED 램프를 활용하고, 다공성 물질을 활용하여 선흡착, 후 광처리 개념으로 충분한 체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기반의 광촉매와 저희가 개발하여 명명한 이종금속 광촉매를 함께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촉매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반도체의 이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조사했을 때 아래에 있는 공유대에서 전도대로 전자가 역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프한 전자가 환원 반응을 유도하고,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저희가 전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 굉장히 전자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산화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빛을 받아서 산소나 물과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활성산소종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공격하고 분해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반도체 기반의 광촉매를 비균일계의 광촉매라고 저희가 하고요. 유기금속 기반으로 이루어진 광촉매를 저희가 균일계의 광촉매라고 하고, 이렇게 몇십 년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균일계의 경우에는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정한 반면에 산화 환원 이 전위를 조절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균일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위 조절이 쉬운 반면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오른쪽에 보시는 이종금속 광촉매는 이러한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분자 수준에서 저희가 디자인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모두 무기물로 구성되어서 상당히 안정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른 다른 두 개의 금속을 그래프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다공성 실리카 표면에다가 그래프팅해서 빛을 조사하면 하나의 금속에서 다른 금속으로 전자가 전달해서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은 금속에서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고요. 전자를 준 금속에서는 산화 반응을 유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좌측의 반도체 기반의 광촉매와 똑같이 활성산소종들을 만들어내고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본 연구는 환경부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 관리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식물의 광합성 기작을 모방하여 광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식물의 광합성은 물이 산화되고 그때 만들어진 전자가 이동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서 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가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하는 이런 나노미터 수준의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도 좌측에 보이는 그림의 멤브레인을 통해서 산화점과 환원점이 분리되어 있어서 에너지 만들어진 이 전자가 다시 재산화되는 그런 것도 막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저희 이종금속 촉매도 분자 수준에서 디자인되어서 이 전자의 이동 거리가 아주 짧고 이 산화 환원점이 분리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식물의 광합성 기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쪽에 보이는 반응이 식물의 이 포토시스템 2, 그러니까 물을 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빛을 흡수하는 광흡수체와 물을 산화하는 이 망간 촉매 사이에 타이로신 레지듀라고 하는 전자전달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전자 전달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저희 이종금속 광촉매의 경우도 다양한 전위금속을 바꿔주면서 산화 환원 전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이동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은 태양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면서도 충분한 산화환원 전이를 얻기 위해서 두 개의 광자를 이용한 G스킴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두 개의 광흡수체를 연결하여 이 가시광 LED 램프에서도 작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전략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는 대기오염원의 99% 제거, 탈취 시험 인증, 그 다음에 상용기술 대비 운용비 저감률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주관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위탁기관인 연세대학교 김형일 교수 연구팀, 참여기업인 주식회사 SN, 한재원 연구소장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 5년 과제 중에서 3년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식물의 광합성 모방 및 다공성 구조를 모방한 다양한 촉매들을 개발하였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는 모듈화 및 시제품 제작, 그 다음에 인증의 실용화 단계의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관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노란색 화살표인 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공성 촉매 개발 및 제거 테스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김형일 교수 연구팀은 회색 색깔을 보시면 되는데 비싼 이 백금 기반의 조촉매를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인 주식회사 SN은 아래쪽에 푸른색을 보시면 되는데 SN은 모듈화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주로 관여하면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과제 시작 전에 이미 광촉매에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속, 비금속 도핑, 금속 담지, 표면 코팅, 그 다음에 가시광 흡수체 담지 등등 표면 계질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식물의 다공성 구조를 모방하여 양극산화법, 전기증착법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체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합성 대사작용을 모방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화 환원점을 분리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광 LED를 활용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광흡수체를 결합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상용광 촉매 시스템의 유지 비용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모듈이 세탁소, 지하철, 미용실 등 공간별로 다른 그런 가스상 오염원에 맞는 그 맞춤형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mRNIF 평균 89인 논문 9건과 시제품 제작, 매출 실적, 그리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수상 홍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업화해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특화 전략으로 저희가 유효 특허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일을 진행을 하였고 다음에 주요 확보 분야를 설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특허 전략에 맞게 가시광선 활성화, 물질 융복합 처리, 비금속 담지, 양극산화법의 4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합성 기작 모방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종이 가스상 오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혹시나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결론으로는 최대 수 마이크로미터만 확산하고 그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은 줄 수 없다고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앞서 또 소개한 이존금속 광촉매를 활용해서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해 및 그 분해 과정을 저희가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촉매를 이런 바늘 형태로 만들어서 빛을 없이도 없는 조건에서도 박테리아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찔러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계절별 습도 변화가 이 촉매의 피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은
사슬 구조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고리 구조의 유기화합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모듈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촉매를 그래듈 타입으로 만들어서 시작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인증 테스트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인증 테스트 과정과 함께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테스트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용 제품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 자체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지금 얻었고, 차년도부터 저희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 저감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속도 측정, 그 다음에 LED 배열 등의 실용적인 인자들도 저희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올해 환경 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사회, 기술,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대 효과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공기청정기는 기존의 이런 입자상 오염원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필터 기반의 공기청정기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새로운 가스상 오염원을 처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기청정기에 모듈 형태로도 결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업화 가능성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가스상 오염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고 그곳에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품과 결합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화 추진 계획은 본격적으로 과제가 끝나는 2년 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금액은 아주 작지만 저희 촉매 테스트용으로 2건의 매출 실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스상 오염물질 타겟으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함께 악취 유발하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낙스가 질산화물까지 저희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실용 실증 단계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실내 대기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방출하는 이 실외 대기 처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업화를 위해서 저희가 3가지 방법으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소재 부품 파트로 광촉매 모듈을 개발해서 기존 필터 기반 제품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독립 공기청정기 제품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공조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시스템화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크게 3가지 이런 사업 모델을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이 식물의 광합성 기장을 모방한 광촉매를 개발하여 가스상 화합물 처리에 굉장히 특화된 공기청정기 모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적용 위치에 맞게 적용하고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모두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생태 모방 과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PS 코리아 차경호 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압출 발포 폴리스텐 발포용으로 사용하는 높은 온실가스 유발 물질인 프레온 가스를 친환경 물질로 대체한 로우 GWP 블로잉 에이전트를 적용한 고품질 XPX 생산 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기술 수요처와 관계기관 여러분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소불화탄소인 HFC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6대 온실기체 중 하나로서 냉동기의 냉매와 반도체 세정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XPS 단열재 발포용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지구온난화 지수인 GWP가 매우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2045년까지 80% 감축 목표로 정하고 있고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 IPCC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자는 실천 계획을 앞세워 그 감축 시기를 국제사회는 앞당겨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리나라가 2030년 사용 전폐를 앞두고 있는 HFC 물질 이후에 HFC의 지속적인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당면한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고자
로우 GWP 블로잉 에이전트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6대 온실가스 기체 중 HFC 물질은 이와 같이 10,000 이상의 울트라 하이, 1000 이상의 하이 GWP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친환경 XPX는 자연냉배인 액화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GWP 3 이하의 하이드로카본과 제3의 물질을 사용하여 XPX 생산 기술을 개발한 내용입니다. XPX를 제조하는 압출 생산 공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료 배합기에서 원부 재료를 연속적으로 중량 배합하여 1차 압출기로 이송시키면서 압출기 스크류에 의해 원료를 이송, 압축, 계량하면서 액상의 고압 발포제를 주입하여 훈련시키면서 용융된 수지가 2차 압출기에 의해 발포하기에 적당한 온도로 냉각하여 다이에서 연속 압출 발포시켜 판상의 형태로 성형하여 XPX를 생산하게 됩니다. 본 기술의 개발 목표는 프레온가스 저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바우 대비 40%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 제로 목표에 진입하기 위한 ODP 제로 GWP 3 이하의 로우 GWP 블로잉 에이전트를 적용한 고품질 XPX 단열재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본 기술은 2개년도에 걸쳐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년도는 하이드로카본 물질인 DME, 이소부탄과 152A를 발포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차 년도 액화 이산화탄소와 하이드로카본 및 제3의 물질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년도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당사 보유 압출 공정 설비와 발포제 다중 혼합 주입 노즐 장치를 사용하여 수십 차례 시험 운전을 수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주간기간 연구 장비인 투헤드 미터링 펌프 스탠드와 발포제 저장 탱크이며 원활한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고압 액상 발포제를 혼합하여 시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습니다. 하이드로카본 시험 운전을 위해 세 물질 이상의 발포제를 동시에 압출기에 주입 가능하게 한 것은 다중 주입 노즐인데 이 노즐은 기존 노즐과는 다르게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을 예비 혼합하면서 일정 유량으로 압출기에 주입 가능한 노즐입니다. 다중 주입 노즐은 본체와 부속 부위로 분리가 가능하며 모든 압출 성형 설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운전 시 하이드로카본 물질은 높은 인화성 고압 액화가스이므로 화재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공장과 창고에 화재 폭발 방지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1차 년도 연구 수행 중 시험 운전은 6회 실시하였고 시험 운전에 사용한 발포제는 2170, 152A, 600A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운전 중 코르게이션과 오픈셀 발생, 압력 불안정과 화재 발생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제품이라 할 수 없는 버블 제품이 만들어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압출기 스크류 설계를 변경하였고 다이 바디벨트 플로우 채널과 다이리 구조 설계를 변경 후 시험 운전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 발포제인 하이드로카본을 사용하여 시험 운전을 계속하여 한상의 XPX 단열재 생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차 년도 핵심 연구 추진 목표는 1차 년도에 추진한 하이드로카본 발포제를 바탕으로 액화 이산화탄소를 혼합 사용하여 정상적인 XPX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폴리머와 훈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1차 압출기는 트윈 스크류 압출기로 교체하여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트윈 스크류 압출기 연구 장비 배치 설계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해당 설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 그림은 화재 폭발 방지 안전 장비입니다. 1차 년도 시험 운전 중 많은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2차 년도는 불꽃 감지 장치와 XPX 판상 성형 장비에 이산화탄소를 수시로 분사해주는 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발포제의 폭발 하한계를 올려서 화재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하여 요약하면 XPX 발포용으로 친환경 물질을 발굴하여 XPX 발포에 적용한 결과 정상 제품을 생산 가능케 하였고 세 종류 이상의 친환경 발포제 물질을 연속적으로 압출기에 주입할 수 있는 다중 혼합 주입 노즐 장치를 개발 적용하여 고압 액화 이산화탄소를 기본 물질로 하는 친환경적인 XPX 생산 공정을 확보하게 되어 시간당 700kg의 XPX 단열판을 KS 품질 기준에 맞도록 생산을 실현하였습니다. 분계, 충계 3일 이상의 연속 시험 운전에 성공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및 외부 사업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연구개발 중 특허 등록 1건과 특허 출원 1건을 진행하였으며 5명의 고용 창출, 매출 16건을 달성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과로는 액화 이산화탄소와
가연성 액화 고압가스 저장 이송을 포함한 XPX 단열재 생산 공정 기술 확보, 압출기 내부 압력 안정 설계 기술, 화재 폭발 장치 설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부가적 성과로는 발포제 다중혼합 주의 장치의 개발과 셀 사이즈 감소를 통한 연구개발 이전보다 탁월한 열 전도율 제품을 확보하여 감마보드 상표 등록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책임자인 김중열 부사장은 국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부응하고자 연구기관 내 온실가스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여하며 친환경 발포제 적용으로 동종업계 기술 제휴를 시작으로 친환경 발포제 적용 의무화를 진행하여 지구온난화 가속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연구기관 GPS 코리아가 글로벌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프레온가스 저감 기술 과제인 로우 GWP 블로잉 에이전트를 적용한 고품질 XPX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축분뇨 저장 시 발생하는 메탄 억제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인하대학교의 김동훈입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에서 기인하는 온실가스를 정량화하고 이를 감량화하는 연구로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과제는 환경부 non-CO2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사업단 과제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수행되었습니다. 축사가 있는 곳을 가보면 우리는 쉽게 악취를 맡을 수 있으며 이 주요 원인은 가축 분뇨에서 기인합니다. 악취는 주로 가축 분뇨가 저장되어 있는 피트나 외부 저장소에서 유발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축 분뇨는 발생 후 한 달에서 6달 동안 저장된 후 최종 처리장으로 이송되어집니다. 이 저장 과정 중에 악취뿐만 아니라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주로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 분뇨에서 기인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산업의 6.5%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의 배출량은 이때는 저장뿐만 아니라 처리 시까지 합쳐서인데요. 약 500만 톤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축 분뇨 관리는 이미 발생된 악취를 차단하고 제어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현재는 좀 더 나아가서 악취뿐만 아니라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원화, 악취 차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축 분뇨 저장 방법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왜 가축 분뇨에서 악취와 온실가스가 유발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뇨 내에는 탄소, 질소, 황물질 등이 유기물 형태로 존재하며 분뇨 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에서 6달 저장 과정 중에 이를 호기성 또는 혐기성 상태에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되는 식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 초기 가축 분뇨는 이러한 표현이 맞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신선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저장 후에는 더 이상 분해할 것이 없는 상태, 즉 매우 부패돼 버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축 분뇨 처리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가스화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분해될 게 없는 상태이므로 소량의 에너지원밖에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축 분뇨가 처음에는 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장 후 에너지 잠재량이 떨어져 바이오가스 전환율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온실가스와 악취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와 전환율을 높여 더 많은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팀은 두 팀으로 구성되어 과제를 구성하였으며 1팀은 가축 분뇨 저장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방법 개발, 이 팀은 온실가스 측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는 초기에는 실험실 규모 연구를 통해 배출량 측정, 온실가스 저감법을 개발하였으며 3, 4차년도에는 파일럿 규모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해 실험실 규모 연구를 하였으며 첫 번째, 본분뇨에서 저장 시 배출되는 양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분뇨를 테스트하였으며 대략적인 배출량이 45에서 70kg, 이산탄소 환산량이 1톤의 돈분뇨에서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분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돈분보다 더 많은 양으로서 75에서 90kg 이산화탄소 1톤의 우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희는 본 그림과 같이 분뇨에 어떠한 첨가물을 넣거나 또는 냉장고에 저장하는 것과 같이 분뇨를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개발한 관련 특허는 다음과 같으며 본 특허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축 분뇨의 소금 첨가 시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으며 소금은 음식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즉 폐기물 유래인 해수담수화 폐수화를 대신 첨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때에는 단순 소금을 넣었을 때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더 높은 저해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분뇨에 황산을 넣어서 즉 pH를 떨어뜨려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았으며 본 그림과 같이 pH를 6.0 이하로 낮출 경우 9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온도를 낮추어 저장하는 기술을 테스트해 보았으며 25도씨 이하로 낮추었을 때 6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분뇨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 저희는 보통 유기물을 함량을 VS 또는 COD 농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저장 기간 중에도 상당량이 보존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황산 첨가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 황산은 자체적인 독성이 있고 후처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첨가량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위해 저온 저장 기술과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5도씨에 저장하고 기존 황산 첨가량의 3분의 1만 첨가를 하더라도 70% 이상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황산을 대체할 수 있는, 즉 독성이 없고 향후 후처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산성제를 찾아보았으며 저희는 구연산이 꽤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구연산을 톤 분뇨당 15kg 이상을 첨가 시 6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연산 첨가 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악취 주요 구성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배출 저감도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돈분 내에 유기물이 보존되어 후단에 바이오가스와 연계 시 바이오가스 전환율이 약 50% 이상 증대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성능을 저감률 또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평가해 보았으며 향후 파일럿 스케일 규모 실험에서는 황산, 저온 저장, 구연산 첨가 실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각 기술별 장단점은 다음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럿 저장조는 운전 용량은 30톤, 저장 기간은 30에서 35일을 하였으며 총 11번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저장조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대조군으로서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값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파일럿 규모 플랜트를 구성하는 부품, 장치 등은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럿 규모 저장조 운전 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황산 플러스 저온 저장 기술을 테스트, 이어서는 황산의 구연산, 마지막으로는 저온 저장 기술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운전 중에 기술 검증은 KTL을 통해 2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산성어와 저온 저장, 톤 돈분당 황산을 약 0.7kg 정도 투여하였을 때 온도가 25도씨 이상 높아지는 것을 막았을 경우 최종적으로 70%의 온실가스 저감을 파일럿 규모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흥미로웠던 발견은 본 온도 그래프와 같이 초기 분뇨의 온도가 16도 정도였는데 저장이 진행될수록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황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대저온의 경우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갔고 최종적으로는 35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약 3월에서 4월이었습니다. 이때 대기 온도가 약 10도 이하였는데요.
분뇨 내에서는 온도가 이와 같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분뇨 내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자체적인 발열 현상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가적인 온도 상승 현상이 온실가스 발생을 더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연산과 황산을 첨가제로 넣었을 경우 온실가스 85%, 악취의 주요 구성원인 황화수소도 60% 이상 저감할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온 저장의 경우 온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낮추는 것 말고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충격적으로 더 낮췄을 경우 이러한 실험을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나아가서 이제 지속적으로 20도씨 이하로 낮추는 실험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작스럽게 낮추는 충격적 온도 저하보다는 지속 냉각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 온실가스와 황화수소 배출량을 약 90% 이상 저감을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취 발생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술 검증은 총 2차례 실시를 하였고, 기술 검증한 어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개발 기술이 적용되어 저장된 분뇨와 그렇지 않은 분뇨를 바이오가스화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연속 바이오가스화 실험 시 약 40% 이상의 생산량 증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장 시 유기물의 다음의 표와 같이 이 유기물이 잘 보존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첨가되었던 구연산이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추가적인 유기물로 공급되어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더 많아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내에 존재하는 세균 또는 병원균의 생장을 살펴보았는데, 본 기술 적용 시 다음과 같이 유해균의 생장도 저장 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발 시 분뇨의 이송이 금지되는데요. 이때 분뇨 내 전염병 유발이 가능한 세균들의 생장 억제에도 본 저장 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각각 적용되었던 기술들이 저장 시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량, 유지관리 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 온실가스 저감량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톤 분뇨당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산출해 보았으며, 저희가 개발하였던 구연산과 황산 첨가제가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 4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얻었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에 국제 논문 등이 있으며, 또 정량적으로 선진국 유사 기술 대비 절대 뒤처지지 않은 높은 효과를 지닌 기술로 판단을 되었습니다. 또한 약품 첨가 및 냉각 저장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연산과 황산이 첨가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 악취 저감을 위해 개발된 타 회사 제품에 비해 비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희 기술은 악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등을 고려시 더 큰 경제적, 환경적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의 경제성을 좀 더 분석한 자료는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현재 농가에서는 그 돼지 분뇨에서 유래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첨가제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첨가제 외에 첨가제 말고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 첨가 시 훨씬 더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경제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넣었을 경우 온실가스까지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는 크게 3가지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각각의 기술이 돈사의 구조 및 노후화에 따라 적절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예를 들어 해수 댐사와 폐수의 경우 제주도에는 충분히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산 첨가의 경우 최근에 액비순환 시스템이 있는 돈사의 경우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태양광 등의 잉여 전력 발생이 가능한 곳에서는 저온 저장 기술이 용이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개발한 기술이 축산업에 적용될 시 기대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고,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량을 원천적으로 증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악취,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유해균 생장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과 경제성을 비교시 저희가 비교한 시나리오는 일반 저장 플러스 퇴비아 또는 일반 저장 플러스 바이오가스화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과 비교시 저희 스마트 저장 기술 적용 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신선한 생각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유만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 우유만 신선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분뇨도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 신선하게 보관 시 우리는 이를 통해 훨씬 많은 환경적, 경제적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는 그 어구는 Keep money fresh, get more, 즉 분뇨를 우리가 신선하게 보관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로 이와 같이 하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